조국 대표입니다. 윤 대통령과 만나자라고 요구하면서 꼴잡하고 얍질하다라는 비난도 함께 했습니다. 꼴잡하고 얍질하다며 만나자라고 하는 조국 대표 제안,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찰 이용해 정적을 때려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다. 꼴잡하고 얍질한 생각이었다.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며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박세민 최고님, 꼴잡하고 얍질하다라는 표현도 논란이고 대통령과 만나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도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놀랍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자체가 저 정도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결집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전면으로 내세웠던 그 전략이 통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징성도 발현이 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반감을 내세우고 적대감을 저렇게 표출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일관된 흐름이었다라고 보고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 말이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표현을 문제를 삼으실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 정서는 저는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뭐 본인에 대한 수사를 제외하고라도 이재명 대표를 그간 2년간 만나지 않으셨잖아요. 대통령께서 뭐 피의자라는 이유를 대면서 얼토당토하는 이제 이유를 대시면서 만나지 않으셨던 그런 불통과 독선의 이미지 그리고 정말 정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소환했던 문재인 정부를 계속 얘기하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뤄졌던 일들을 보면 결국에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수사를 받고 그리고 감사를 받고 뭐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론전이 펼쳐지고 문재인 정부를 부각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감추기 바빴던 그런 지난날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과오가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표로 심판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조국 대표의 저런 표현들이 일부는 좀 이제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언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불만은 어느 정도 다들 공유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선거 이후에 국회를 좀 대통령이 쭉 보면 야권 대표들만 거론하면 일단 이재명 대표 순서대로 조국 대표, 그럼 이준석 대표, 대통령이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하긴 하는데 다 대통령이 좀 만나기 굉장히 좀 기꺼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받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대통령이 이제 만나긴 해야 될 텐데 시간상으로 본다면 조국 대표를 제일 빨리 만나야 될 것 같고 만나려면 왜냐하면 곧 3심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혹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김영주 의원님 누구를 좀 먼저 만나야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의 대표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생각이 우선 적일 겁니다. 네. 이제 논리가 이제 뒤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하고 단독 소위 그동안의 영수회담이라는 말 자체 가지고도 상당히 실강이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만나고 싶으면 그게 1대1 회담이든 영수회담이든 용어가 뭔 문제입니까? 당선되시고 바로 만났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미루다 보니까 총선 지고 난 다음에 만나야 되는데 솔직하게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기가 부담스러우면 조국, 이준석 다 같이 말하자면 이번에 당선된 정당에 최소한 뭐 모든 원내에 들어오신 정당 대표를 아니 여당 대표도 함께 다 뭐 저기 용산으로 초청하십시오. 한 큐에 뭐 그렇게 틀고 가시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교섭단체 아닌 정당을 배제하는 기준으로 이재명 대표하고의 만남을 빨리 하시든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제가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이제 차기 정무수석이 중요하겠군요. 차기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를 상대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정무 감각 갖고는 이 세상 정무 감각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탁월한 정무 감각이 있어야 이 대국회 이 정무수석으로서 역할이 필요하겠군요. 한 번에 만나라. 박승희 차관님은요? 그 아이디어가 될 수 있죠. 잠깐만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이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야 이게 정치가 이런 거구나. 네. 정치 정말 어렵구나. 이거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본인이 살아온 삶은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됐는데, 그리고 본인이 단죄해 놓으면은 저건 죄인이라고 그냥 제껴놔도 괜찮은데, 제껴놓고 보니까 문제가 더 커졌고, 더 커진 문제가 본인한테 이제 더 큰 숙제로 이제 와 닿는 상황이거든요. 안 만날 수 없는 상황이죠. 만나야만 하는 단계가 됐고, 그리고 만나는데 어떻게 만날까 고민할 거고,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무수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예. 저는 지금 김영주 의원 얘기하신 대로 모든 원내 진출한 당 대표들 한꺼번에 만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굿아이디어일 수도 있겠다. 예. 그런데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조국 대표가 굳이 뭐라고 표현했죠? 꼴잡하고 얍실하다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기억하기에 이 표현은 야비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군요. 야비하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에게 꼴잡하고 얍실하다고 하는 표현을 해가면서 나를 좀 만나달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을 보는 민주당의 마음은 어떨까? 저는 좀 그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민주당이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에게는 조국 대표가 당신 그렇게 박대하고 못 살게 굴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지만 나 이제 국민의 선택받은 제3당의 대표가 됐는데 나 앞으로도 무시할 거요 하는 존재감을 과시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무시하면 안 되지 하고 한 세게 붙여놨죠. 만나고 싶다는 얘기 뒤에 예의를 갖춰서 단호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 그랬죠. 무슨 얘기일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런데 짐작하는 것은 굉장히 선명성을 강조하는 강한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죠. 문제는 선명성을 강조하는 강한 얘기에 이 부분이 민주당하고 각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민주당과 조국 신당이 지금 선거 과정을 통해서도 선명성 경쟁을 좀 벌여서 선명성 경쟁에서 조국이 더 앞서갔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표를 좀 받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75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너무 선명해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대표라고 하는 신당 3당의 대표가 국회에 진입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욕을 먹으면서 다 정리를 했던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들 다 치웠다고 생각했는데 조국이라고 하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불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속내가 좀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법부에 대한 당부입니다. 이번 정치에 있어서 범법자들이 그리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빌미를 제공한 게 누가 뭐라 그래도 사법부죠. 사법부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법 사실이 있는 당선자들 최대한 빨리 단죄해서 그분들이 자리를 물러나도록 하고 다음번에 욕심내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범법 사실의 재판 과정에 있는 이 부분에 관한 것들도 다 서둘러 정리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저는 사법부가 무겁게 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